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권 내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 책임론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파문과 관련해 MB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거듭된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 내기 기사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최민희 의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답변에 대해 58.3%가 정부 여당을 위해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의 말입니다. 대선 때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28.9%가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언론에서 대선 불복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아직 변화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대선 결과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48.7%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왜곡된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투표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 18.7%,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7%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공세를 처음 시작한 정문헌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는 63.6%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민주당에 플러스되는 여론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NLL 공개를 통한 반격도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 책임론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의원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 아니냐며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궁지로 모는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말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라고 했지 대화록 실종에 책임지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의원은 뭐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네.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라도 말꼬리 잡아서 상대를 공지를 모는 뭐 이런 정치적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도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나 김경수 씨가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의원이 없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사단을 벌였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전 교수의 말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정황적으로 볼 때 문재인 의원이 없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사단을 벌였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예. 뭐 그거는 좀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 빼고서는 저는 김만복 씨라고 봅니다. 예. 당시 국정원장이죠. 예.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파문과 관련해 MB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문서 실종 사태, 기록관 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하하려는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문서 실종으로 어려워졌다고 비틀어서 보려는 세력이 있지만 이번 기록관 게이트를 보면 NLL 음모, NLL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다는 것을 실증했다. 국기문란의 끝이 어디인지 평범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6월 14일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오니까 촛불이 나오고 시국선언이 나왔거든요. 네. 이걸 이제 덮어보려고 NLL 음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NLL 그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NLL 음모는 2008년 9년부터 쭉 별개로 진행이 되다가 틈만 나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의 규모로 봐서 NLL 음모가 뿌리가 깊고 넓고 이 굉장히 장기적인 음모였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댓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NLL 문제는 댓글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음모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 NLL 음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것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거듭된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기사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자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목록에 회의록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종이기록물 목록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자에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있다는 주장을 폈으나 실상은 이지원과 별개로 이명박 정부나 다음 정부에 주기 위한 업무 인계 시스템 속의 삭제 기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어제자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이는 전자문서로 보관돼 더는 불필요한 종이 대화록을 파쇄하라는 뜻이어서 동아일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치졸한 짓이라며 동아일보를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장도 동아일보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임상경 전 관장의 말입니다. 2003년도부터 뭐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심지어는 중앙부처 장차관에게도 기했을 때마다 생산된 모든 기록을 잘 관리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지시 수준의 말씀을 실수차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록비서관으로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의에 수없는 많은 회의에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을 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말은 제 경험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에서 27년간 재직했던 전 기자 이용우 씨의 책 삼성변을 두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중앙일보 관계자들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씨는 책에서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일주일 뒤 홍석현 현 중앙일보 회장이 결혼식을 치렀으며 홍진기 당시 회장의 지시로 내가 경주의 숙소를 구해준 뒤 25세의 홍 회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비애감을 느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으나 홍 회장이 결혼한 시기는 1976년 12월로 27세 때이며 당시 경주에 숙박한 일도 없으며 홍 회장은 이 씨를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우 씨는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그렇다면 내가 헛개비를 받는가라며 도리어 중앙일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씨의 말입니다. 제가 수행을 했고 심지어 제가 출장을 갈 때 우리 집사람한테까지도 내가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취재 차량 운전기사가 되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러고 그렇잖아면 무슨 어디 귀신이 왔다 갔습니까?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지상파 방송 보안 감사 안 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을 내세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정보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이들 방송사는 국가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가 사이버 테러 방지를 이유로 언론 사찰을 하려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속된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서를 낸 이유도 언론 사찰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과 보안 감사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로 추진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또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VIP 관련 정보, 취재원 및 출연자 인적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 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런 정보가 점검을 명목으로 정부 기관에 노출된다면 이는 곧 언론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더 나아가 국가기관에 의한 불필요한 사찰 논란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부와 함께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은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한국방송협회의 주장대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계획은 철회돼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위기에 몰릴 때만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외치지 말고 평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공정방송 시스템부터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돈을 받고 책을 출판하기로 해놓고 10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희재 대표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한 반론성 기사를 통해 변 대표는 2002년 시대의 창과 계약하자마자 그간 집필해놓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현대판 각색 원고와 서양 고전 연애 소설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원고 각 책 한 권의 분량을 시대의 창에 보냈지만 시대의 창에서 출판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